중소사무소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전남 전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중기청 사무소 유치를 계기로 지역 상공회의소도 한껏 고무됐습니다. 더욱 다양해질 중소기업 지원 실책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가뭄 극복을 위한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의 저수지가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노란우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수습자 귀환과 선체 인양을 기원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의 순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중기청 전남 동부사무소는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의 순천 유치는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지역 중소기업청이 이미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광주, 전남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은 80%가 광양만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기업들은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가야만 했고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유치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신설을 촉구하고 행자부, 중소기업청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를 설득하는 데 발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행안부 직제 승인을 거쳐 최근 기획재정부 2017년 정부 예산에까지 최종 반영된 것입니다. 순천시 역시 정부 기관의 유치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한 도시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순천에 들어왔다. 우리 전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활력을 세울 수 있는 계기다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 전남 동부권을 넘어 전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전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의 순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이번 시간 순천 상공회의소 김종욱 회장과 함께 전남 동부사무소 순천 유치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 상공인 대표로서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권은 철강과 석유화 그리고 항만물류 산업 등은 세계적인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순천시 그리고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기사무소 설치를 이번에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중기청 전남 동부사무소 설치를 인해 지역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들이 아무래도 이번 전남 동부사무소 유치로 인해서 더욱 큰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철강과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금 우리 지역기업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상공회의소도 율촌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순천시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 조달이나 판로 확보 등은 한계에 부딪히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기청 전남 동부사무소가 설치 확정으로 지역기업의 경영자금 문제나 판로 확충 보충에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고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 규모와 운영 시점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 신설되는 전남 동부사무소 조직은 창업성장지원팀과 기술혁신지원팀 그리고 수출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인력이 약 15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말쯤에 이제 아니면 3월 초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상공회의소 김종욱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라남도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부터 계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도내 저수율이 48%를 기록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 간이 양수장 설치, 하상 굴착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가뭄 대책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즉시 배정해 추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저수지에서 가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년 대비 저수율이 50% 미만인 전국 344개 저수지 가운데 전남 지역 저수지가 9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남이 80곳, 경북이 77곳, 충남이 45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저수지 12곳 중에서도 전남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4곳과 3곳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적조 방제를 위한 국비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방제를 위해 지원받은 국비 9억 원에 해양수산부로부터 8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폭염에 따른 적조생물 밀도 증가와 확산 가능성이 있는 여수와 완도 등 해역에 적조 방제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여수 돌산에서 장흥 옹암 해역까지 적조 출현주의보와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센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한 41억 원대 관급자재 구입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 담당 공무원 56살 김모 씨의 사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고발인 조사에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와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인 김 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귀환과 선체 인양을 기원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팽목항입니다. 분향소 앞마당에 노란 우산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노란 우산들이 이어져 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탑승자 9명을 뜻하는 숫자 9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 수에 맞춘 304개의 우산이 팽목항을 수놓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돌아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사실 너무 황량하네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지난 6월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였던 제주에서 시작된 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미수습된 9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한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9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청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노란우산 캠페인은 거제와 성주, 여의도 국회 등 벌써 10월 일정까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3년 전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상경 시위에 참석하려던 농민들과 막아서는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경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의 관행에 변화가 있을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 수십 명이 쌀이 가득 실은 트럭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이 집회를 원천 봉쇄 당한 겁니다. 3년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찰 책임자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부당한 진압이라며 항의하던 농민들은 그러나 경찰에 연행됐고 집회 시위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의 당시 도로 점거 등 집회가 경찰의 저지에 의한 항의의 의미로 즉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들이 조그만 자기들이 봤을 때 불법이 우려된다 또는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그 방식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경 시위를 일단 원천 봉쇄부터 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여수시 화장동의 한 주택에서 62살 허모 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허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후반기 의장에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오늘 열린 84회 임시회에서 서 의원을 의장으로 이갑재 경남도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올해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조합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위원은 전남도의회 정병회, 강정일 의원과 정찬균 전남도 일자리 정책실장, 여수 순천 광양시 부시장 등입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군의 생활도로 운행 체계를 개선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매안초등학교 주변 10개 구간 도로를 일방 통행 체계로 바꾸고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로 시범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시범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오는 11월 신대지구 전체 구간에 대한 생활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순천시 덕월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원룸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나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인명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노동청은 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무시에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 산업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추석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내 임도를 일제히 개방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부터 시에서 개발에 관리하고 있는 임도 43개 노선 110km에 한해 풀베기와 잡목 제거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추석 연휴까지 일제히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숲속에 낸 길로 평상시에는 산림 사업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